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는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냐면,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n. y절편이 n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y축을 지나는 점의 좌표가 n이라는 거예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볼 겁니다. 어떤 걸 나가볼 거냐면요. 이때는 y절편이라는 특정한 점을 줄 때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특별한 y절편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 점의 좌표를 주고 그리고 기울기를 주었을 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요거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이 요런 y는 mx 플러스 n꼴로 나타낸다는 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꿔서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는 줬고요. 이번에는 y절편 대신 새로운 특별한 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한 점을 줬다. 요럴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학교 때 내용을 알고 있다면 사실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y는 mx 플러스 n꼴에 x1, y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n이라는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n으로 정리를 해보면 y1 빼기 mx1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요 식을 다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요 원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n자리에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을 넣어볼 거예요. 그럼 y는 mx 더하기 y1 빼기 mx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y는 y끼리 x는 x끼리 좀 모아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요 식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기울기 자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x에서 x좌표 빼고 y에서 y좌표를 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요 식을 기억하셔야 문제를 푸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X축의 평행한 직선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볼게요. 자, 이 A라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X1, Y1인데요. 특별한 조건, X축에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요렇게 X축이랑 쭉 한 줄로 이렇게 이어져서 평생 만나지 않는 요런 직선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은 x값은 계속 변화하지만 y값은 특정한 값으로 고정돼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어떤 값으로 고정돼 있죠? 맞아요. y1이라는 값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그냥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y가 y1이라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y는 y1이라고 쓰시면 돼요. x축에 평행한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y는 3, y는 5, y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쌤이 아까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한 점의 좌표랑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아까 식이 뭐였죠?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쓰고 x에서 x좌표 빼라고 했었죠. 자, 요 식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요 식에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면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쓰고 x에서 x좌표인 2 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되겠지만 우린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변 정리하면 3x-6 그럼 예쁘게 넘겨서 정리하면 3x-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점 4,5를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하대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점 3,5라는 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x랑 y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x좌표가 4, y좌표가 5인 요런 점을 지나고요.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어떤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직선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점에 y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쓰면 된다? 맞습니다. y는 5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기를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볼게요. 자, 좀 전께 뭐였냐면 요거였죠? 기울기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주고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바꿨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 잘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이요.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냐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자, x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분의 y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이기 때문에 자, x는 x1에서 x2까지 요만큼 증가했죠? y는 y1에서 y2까지 요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그 증가량은 각각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사이 값을 빼서 구하시면 됩니다. x2 빼기 x1 요게 증가량, y2 빼기 y1 요게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뭘 알고 있느냐? 기울기가 m이고 한 개의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y 빼기 y1에 m에 x 빼기 x1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두 개의 점 x1, y1에 b는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면요. m만 바꾸면 돼요. 자, 기울기 m을 제대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 m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요 자리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만 바꿔오면 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에 x 빼기 x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그 특별히 지나는 점 하나를 여기서 x좌표 여기서 y좌표 빼라고 했는데요. 꼭 x1, y1 빼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다 x2, y2를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구하고 싶으면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B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구하고 싶으면 요 같은 자리에 x2, y2를 넣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울기를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요렇게 구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선생님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역시 멋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을 가지셨으면 똑똑한 거냐면 선생님 근데 분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x1이랑 x2랑 똑같으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x1이랑 x2랑 똑같으면 요 식을 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는 따로 생각할 거예요. 자, x1이랑 x2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x값이 쭉 동일하게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는요. 아까 요거랑은 다르게 x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어디에 평행한 거죠? 맞아요. y축에 평행합니다. x값이 똑같다는 건 y값은 계속 변하지만 x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맞아요. x가 x1으로 고정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 경우만 따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요 식이 성립하는 경우, 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성립하는 경우는 x1이랑 x2가 다른 경우에만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에 보기가 2개 나왔는데 우리 좀 전에 했던 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 빼기 y1은 그 다음에 x 빼기 x1은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x에서 x좌표, y에서 y좌표 빼고요. 기울기 자리에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맞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개
개의 점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찬찬히 해보죠. 자, y에서 요거 앞에 거에 y좌표 먼저 빼보겠습니다. 요거 빼고요. 그 다음에 x에서 요 앞에 거에 x좌표 빼볼게요. 뺀다는 얘기인데 빼기니까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증가량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증가량을 한번 다시 구해 볼게요. 증가량은 x의 증가량 구하려면 x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거고요. y의 증가량 구하고 싶으면 y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 아시죠? 자, 한 방향으로 빼시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예쁘게 정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 빼기 2에 4분의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요 2가 슉 넘어오는 거 아시죠? 자, 오른쪽으로 넣으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x좌표가 신기하게도 똑같네요. 자, x좌표가 똑같은 직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럼 x값 고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x는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y값으로 고정하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사실 이거는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다고요? 맞아요. Y축에 평행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자, 1,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요? 맞아요. 1, 마이너스 2는 이쯤 있겠죠.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3은 어디 있어요? 맞아요. 1, 3은 요쯤 있겠죠. 자, 여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요렇게 계속 가는 직선이니까 x는 1이 될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점 요거 두 개를 지날 때, 자, x에서 x좌표 빼고 y에서 y좌표 빼고 여기는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 m을 구해서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요 m 구해서 넣는다. 그리고 x좌표가 동일한 두 점이라면 그 점으로 x값이 고정되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기까지 해결해 보신 겁니다. 한 가지 내용만 빠르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 요렇게 일반형은 요렇게 생겼어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라고 생겼는데요. 자, 요 식은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y쪽만 남기고 모두 다 넘기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 다음 모두 다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은 모두 다 직선인데 예쁘게 변형을 해보면 기울기랑 y절편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직선의 방정식은 매우 앞으로 배우는 단원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이 첫 번째 공식, 하나의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요 공식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기억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연습을 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